집 근처 꽃집 사장이었던 남편의 선한 마음씨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진 씨.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이 착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 씨의 남편은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운영하던 꽃집을 폐업하고 현재는 반백수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봉사 정신은 식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에는 생활비조차 주지 않으면서 매주마다 비싼 간식들을 잔뜩 구매해서 보육원으로 달려가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에겐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계절마다 새 옷을 사가는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일단 만난 그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 씨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요. 평상시 이상형이 아이들에게 잘하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 근처에서 꽃집 운영하는 한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유치원 원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 가서 봉사하고 꽃 기부도 많이 하는 동네에서 유명한 착한 청년이다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라서 진 씨도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둘은 데이트로도 보육원 봉사를 자주 다녔다고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왜 그런 짓을 벌일까에 대한 정말 별별 막 진짜 지금 추적을 이거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지금. 자, 뭐가 됐든 그러면은 그 이상형에 부합은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냥 굉장히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조금 삐거덕됐습니다. 원래 이제 봉사나 뭐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을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본인의 한도를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건 가족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드니까 결혼식을 치르려면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축의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려고 이제 진 씨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 노. 쌀로 받자. 쌀로 받아서 그거 받아서 이 쌀 다 뭐하게? 보육원에 기부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 씨가 아니 우리도 먹고 살고 그 남는 걸 어떻게 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유치원 선생님이 축의금을 기부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쌀로 받고 우리 이름으로 기부하면 아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엄청 이 아이들도 이 진 씨 선생님을 엄청 자랑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결국 이 진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아내 진 씨는 이러면은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답답하죠. 결혼을 하는데 빚을 내서 했는데 축의금은 딱 또 기부를 하는. 네. 근데 이 남편은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봉사는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는 그때는 뭐 그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남편이 운영을 하는 꽃집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꽃집이 잘 된 걸로 뭐 가서 주말에는 봉사하고 이런 거니까 뭐 간식도 사가고 아이들한테 뭐 옷도 사가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뭐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4살쯤 됐을 때 문제는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이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잘 벌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무슨 기부하고 그런 거. 근데 저렇게 됐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기부라는 게 내 식구 먹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확 변했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 터지니까 꽃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꽃에 있는 그 벌어들인 수입이 반으로 빵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못 내겠습니까? 월세 내는데 허덕허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밀리니까 결국 꽃집을 폐업을 했는 거예요. 꽃집을 폐업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전혀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였고 결론은 지금도 백수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파를 약간 좀 뭐 이까지 수준. 저희가 저 양반을 좀 자주 재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 정도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집에 백수로 있어도 좀 정갈하게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저렇게 반토막이 나고 뭐 일정치 않고 막 이러는데도 이게 계속 저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진 씨 혼자 버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좀 아이를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집안은 방치하고 보육원으로 봉사만 계속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는 날이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 가서도 이 남편이 맨몸으로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반백수인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조금의 수입이라도 생기면 바로 보육원 가서 피자며 치킨이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을 잔뜩 사주고 온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아들은 매일 대충 집에 있는 반찬에 밥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가정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맨날 비싼 음식에 뭐 이런 거 들고 찾아가니까 진 씨로서는 답답해 죽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약간 무슨 착한 남자 컴플렉스 이런 거 있나? 그 뭐 무슨 기부 강박증 같은 게 아닌지. 그 뭐 누구신지 알 거예요. 그 가수. 네.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서 그분은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근데 그래도 그분은 네. 혼자 사시잖아.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지금 가정이 일단은 있잖아. 가정이 있고 어.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돈을 잘 벌고 가정은 잘 이렇게 꾸려 나가면서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반백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진 씨의 수입으로는 대출금하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꽃집 폐업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빚도 생겼어. 생겼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준답니다. 하하. 본인 아들한테. 근데 이제 남편이 알바비 한 100만 원에다 벌면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보육원 아이들 옷에다가 간식 사고 겨울엔 아이들 패딩 사주느라고 돈 다 쓰고 작년 연말엔 연말 선물하면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최신 스마트워치까지 돌리고 보육원 아이들 생일은 다 기억하고 생일 선물까지 한 명 한 명씩 다 챙긴다는데 물론 보육원 아이들에겐 천사겠지만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가정을 어느 정도 건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아니, 일인데 당연하죠.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과연 봉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과연 기부겠습니까? 예. 소장님 진짜 이러면은 받으면서도 받는 사람도 마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요? 네, 부부 상담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가정에서는 정말 무책임하고 처자식한테는 너무 못하면서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뭐 아이 보육원도 가고요, 종교시설도 가고요, 동네 어르신 다 돕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속이 터지고 그 아이들도 그 아빠를 존경하지를 않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정을 잘 돌보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말에 무엇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공익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집에서도 착하고 밖에서도 잘하신다면 그게 아니겠지만 이런 양면성이 있을 때는 내 욕구, 내 이기적인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는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있어서 안 여쭤보셔도 돼요. 진짜 제가 뭐 지금 뭐 저한테 기부 좀 하신다는데 뭐 이거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뭐 기부 백성문 변호사님도 기부를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뭐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뭐 엄청나게 기부하는 거 이거 아니고 혹시 뭐 그냥-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작가님이 말씀해 여쭤봐서, 주세요. 예.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유니세프니 뭐 초록우산이 이런데 조금씩은 하는데. 그런 건 나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끔 이제 뭐 나오면 위에 이제 뭐 전화 뭐 한 통 하면 얼마나 그건 보면 제가 자주 전화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기부라는 표현을 쓰기 좀 민망하지만 예. 그냥 그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이 어렵거나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돕는다 정도의 생각이지 제가 뭐 저희 집안에 있는 기둥뿌리를 뽑아다가 하는 그런 건 그럼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좀 제가 기부라는 표현을 쓰기 좀 민망하네요. 자, 승현님. 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별별 상담소에서 이런 걸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 봉사하면서 야 누구 우리 재현이 있잖아. 거기 있는 재현이. 우리 재현이 우리 입양하자. 막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애 있는데 이랬대. 네. 숨겨두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많이 막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왜 보육원에 이만큼까지 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 보육원에 이만큼 봉사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육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독거노인도 굉장히 열심히 돌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찾아가서 쌀, 라면, 휴지, 생필품 다 드린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찬을 막 만든대요. 반찬을 만들어가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그 반찬을 다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에 자기 아이 먹을 반찬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보다 좀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부의 원칙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만약에 중에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기부, 10,000원이면 10,000원, 평생 20,000원이면 20,000원, 평생 할 수 있는 기부가 그게 진정한 기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네, 근데 사실 이 남편은요, 뭐 독거노인 돌봄 아니면 보육원 봉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오죽하면 결혼 전에 동네에서 정말 그 천사 꽃집 청년 하면 다 알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무슨 홍반장처럼 이 동네에서 일만 생기면 다 참견하고 해결하고 그래야만 속이 편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주변 지인 경조사도 다 챙기는데요. 별로 안 친해도 무조건 축의금 한다고 하면 기본이 2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진 씨에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머리도 없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면서 일장연설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보육원 기부왕이 된 이 남편,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 자 우리 소장님부터 이렇게 쭉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가장이라면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자기 자신을 훌륭하다고 또 착각하는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내 아이부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 아닐까요? 자 승 의원님은요? 인정머리 없는 거는 남편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닌가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배려 없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배려하고 내 아이와 내 부인을 챙기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나 안에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제발 집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 생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백 변호사님, 저는- 김상무님이 네. 이순신 장군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아유,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변호사니까 예.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됩니다. 된다고요? 네, 무조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진짜? 부양 아무리 바깥에서 본인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그냥 우리가 보통 부정행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예.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볼 것도 없다고 지금 다들 그러세요. 이 기자. 네, 일단 레니조아님은 봉사하는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다. 김동민님, 저건 과시욕이라 착한 거랑 다른 것 같아요. MC송님, 저거 일종의 관종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우쭐하는 관종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민정님, 남편분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방법이 있는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